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소페의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수요일 새벽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음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멘트로 시작하는데요. 어, 오늘은 좋은 음악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멘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곡을 듣고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핫벨트의 I'm Not Nobody 듣고 오실게요.
엑소벨트의 I'm Nobody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엑소파일 떠들지만 잠들 라디오 들어오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또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또 요즘 유튜브로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많은데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듣다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안녕하세요, 찍찍이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듣다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반가워요, 찍찍이님. 오늘은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하루 에피소드 없는 날이 없다. 근데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에피소드가 생겨서 이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음악들을 골라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꾸며진 음악들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제가 뭐냐? 항상 주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윤회라는 주제입니다. 윤회. 그냥 이 이야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게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윤회. 자, 사전적 의미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윤회란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교리. 힌두교 교리.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교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윤회입니다. 윤회. 왜 윤회냐? 근데 저 이거 뜻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윤회라고 내지른 거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오늘 주제가 윤회냐? 이야기가 길어서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거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양치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를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을 때 이빨 전체를 갈아엎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웃음 대망님이 똑같이 그런 경우를 겪고 있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했어요. 왜 나에게는 또 내 주변에는 같은 게 이렇게 돌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의 와이프가 또 그런 일이 생긴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나의 와이프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것 또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거죠. 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정신과를 본격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라가 터진다.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머니가 나가려고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면 어, 일어나서 이제 그 분 냄새가 나거든요. 여자분들이 이제 분칠을 하잖아요. 파운데이션 냄새 같은 거. 그런 화장을 진짜 오래 하시는데, 1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 냄새에 깨서 이제 가서 어머니의 무릎에 이제 머리를 베고 누워 있으면,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 무거워, 머리 치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도 엄마 품에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더워,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베고 있던 비계를 가지고 와서, 어,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베개는 뱉는데, 머리가 이제 어머니의 그 살갗에 닿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기가 엄마랑 붙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지요. 저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달라붙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게 싫다면 이해할 수 없군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어머니라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따뜻한 온정이 그리웠었을 거예요. 왜 썼을 거예요라는 과거형을 썼냐면, 지금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니에요. 어, 이게 뭔가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윤회예요. 왜 윤회냐면, 웃음 대망님이 어, 이렇게 저한테 붙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의도가 약간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죠.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웃음 대망님이 표현을 되게 잘하세요. 아, 귀엽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어, 어떻게
너무 예뻐요라고 했을 때 고마워요라고 얘기하는 게 잘 안 나와요.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면 과거에 그 더우니까 저리 가라고 얘기했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싫지는 않은데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저 가끔 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하긴 해요. 자동 회피됨. 저는 조금 부끄러워서. 저는 아직도 웃음 대망님이 부끄럽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엔 말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네. 고양이 가끔 만지면 고개 뒤로 젖히듯이, 그렇게 자동 회피. 귀여우시다. 네. 저는 좀 굳어요. 이렇게. 네. 몸이 굳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약간 윤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웃음대망님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정신병이 있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정신병에 믹스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약간 저희 아버지는 의처증이 심했고, 어,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했죠.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나고 저라고 멀쩡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저도 뭔가 병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없었겠지만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심한 병이 있었겠죠. 어, 중학교 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활발해지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한창 탈레반? 미국이랑 이라크랑 전쟁하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좀 끔찍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매스미디어에 나왔을 때 이라크 전쟁 진짜 옛날 일이다. 그렇죠. 네, 옛날 일이죠. 근데 그때 이제 뭐 한국인이 피살되고 막 외국인이 피살되고 하는데 그런 처형 장면 같은 게 인터넷에 나돌 때였어요. 찾으면은 바로 나오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진짜 전쟁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찾아보다가 그런 참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수라는 건 뭘까라는 거를 찾다가 뭐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막 현대시대까지 참수란 이런 거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범죄 심리 뭐 이런 걸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그 다크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어 내가 누구의 목을 잘랐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의 저는 이해가 안 되겠죠. 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어요. 집에서는 이제 밤마다 부모님이 항상 싸우는 소리가 났고, 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개 패듯이 팼어요. 그러면 밤마다 항상 비명이 들렸고, 밤마다 경찰이 왔었어야 됐고, 제대로 된 저녁,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잠을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옷을 팔러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술 취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밤에 잠을 못 자죠. 근데 어렸을 때는 괴롭힌다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술을 먹고 와서 일어나 봐. 막 이렇게 하고 나 지금 죽으러 갈 거니까 나 찾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막 술을 진탕 먹고 차 운전하고 어디 가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우는 거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말리면 안 말리는 대로 너는 나가 죽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그 몸, 몸에 있는 모든 분노가 저한테 나오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같은 데에 이제 너만 두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뭔가 자살 시도하는 거를 같이 겪기도 했었고, 네, 항상 그 저녁이라는 게 그랬어요. 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윤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의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는 어, 저는 약간 설잠을 잡니다. 깊게 잠을 못 자요. 조그만 소리에도 잘 깨고, 그러니까 예민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자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조용한 곳에서 저 혼자 푹신한 이불에 자는 거는 잘 자는데 동물이 옆에서 자고 있다? 못 잡니다. 근데 요즘에 또 고양이가 자꾸 담을 넘어요. 고양이의 그 집에서 나와서 자꾸 저희들하고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그 요즘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윤회죠. 잠을 못 잔다. 네. 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었고 지금은 저희 와이프죠. 와이프가 똑같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병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음 대망님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정신병이. 음, 그래서 오늘 어, 생각을 해봤죠.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옛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그 이라크 전쟁, 또 참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한창 범죄에 관련된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이해가 된다면, 나도 충분히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또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다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저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항상 범죄를 저질렀고, 제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해치고 괴롭히고 또 상처를 입혀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말을 항상 보니까 나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음, 만약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아, 가족 구성원 자체가 뭔가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안 자체가 다른 가족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그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산 게 아니라 다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우리가 빚이 많으니 이 돈을 가지고 빚을 빨리 갚고 나중에 나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저는 일을 하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돈을 다 드렸었거든요. 빚을 조금이라도 우리 가계부에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근데 저녁만 되면 어머니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아버지는 항상 빚을 내서 돈이 없다고 하고 그 빚쟁이들 있잖아요.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항상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집 안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살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지?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왜 그러지? 난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러면서 계속 그 안 좋은 쪽으로 치우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 여기에서 갑자기 꿈이라는 게 나와요. 어, 어렸을 때의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요.
네, 삼시세끼 뷔페에서 먹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뷔페에서 먹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또는 내가 뭔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삼시세끼를 뷔페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 그 꿈 하나로 버텼어요. 되게 웃기죠. 그게 뭐 별거라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삼시세끼 뷔페를 먹는다라는 거.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요. 뷔페가 뭔지도 몰랐고, 네. 그냥 음식이 정말 많이 차려진 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싶다, 삼시세끼를. 이렇게 꿈을 꾸면서 버텼어요. 어,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웃음 대망님한테 물었어요. 그, 다른 가정은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란 남편이 돈을 벌고 또는 와이프가 같이 돈을 벌어서 맞벌이를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하고 으쌰으쌰 하는 게 부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어떠한 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본인을 책임지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 나를 신경 써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두 번째가 되고 또 집안을 신경 써달라고 했을 때도 그게 두 번째가 되고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게 두 번째가 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어, 그런 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병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처음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다시 한번 생각했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변하더니 이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팔이 하나 없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난 다리가 하나 없어. 근데 분명히 엊그제까지도 팔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리 한 짝이 없고 팔이 한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분명 사지가 멀쩡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팔이 어디 갔지? 이 사람 다리가 어디 갔지? 왜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지? 라고 할 때쯤엔 이미 늦었어요. 그땐 이미 이 사람의 다리와 팔이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결혼해도 될 사람은 사지가 없어도 되고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은 사지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약간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해도 될 사람은 사지가 없어도 되고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은 사지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아닐까요? 어, 제가 하는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팔이 하나 없든 다리가 하나 없든 뭔 상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하나만을 사랑하는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팔이 하나 없어서 처음에는 그 팔이 하나 없는 걸 계속 이해하다가 어느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싫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 어 우리 팔 두 개, 당신도 두 개, 다리 두 개, 당신도 두 개. 자, 이걸로 우리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팔이 하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팔 세 개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근데 그쪽에 팔이 또 하나 없어졌어요. 팔 두 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리도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팔에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부축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다리 하나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부축하는 게 아니라 들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제가 살면서 어, 항상 편하게 살았다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힘들게 하나요? 왜 팔이 하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다리가 하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다리가 하나 더 없어질 것 같으니 다리 하나 잘 관수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왜 그거 하나 관수 못했나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윤회잖아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팔다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웃음 대왕님이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모든 사지가 없어도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런 의문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나는 항상 돌고 도는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던
그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붙어 있던 이것을 항상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 누군가는 처음 겪는 일을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처음 겪는 일을 잠깐 당황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처음 겪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부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겨내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였고,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어, 저 또한 그 이야기가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의 과거가 결국에는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니까 안 좋게 이제 제 과거는 끝났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과거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온 것 같은 그 느낌. 그럼 난 벗어났던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하는 그런 느낌. 처음에는 멘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겪어봤고, 한번 겪어본 걸 또 겪을 때는 굳은 살이 박혀서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땐 풀어야죠. 풀어서 그 답이 틀릴지언정 답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끝까지 문제를 안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문제를 대충 푸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항상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친 이 문제도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문제를 풀어서 어떤 건 맞았고 어떤 건 틀려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문제 풀이에 대해서 남들이 상이라고 해도 저에게는 중 또는 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제 4년밖에 안 지난 이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저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오셨습니다. 스윗 베럴 커버 유튜버 미성님께서 커버한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노광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다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캬, 캬.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노광이님. 잘 지내셨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들었더니 목소리 인지 부조화가 세게 오는군요. 어,
목소리 인지 부조화가 세게 오시는군요. 어떻게 하면 좀 덜 올 수 있을까요? 항상 저의 목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딱 사람 많아졌을 때 홍보 한번 하고 가죠. 엑소페이 떠들지만 잠들 라디오. 네. 다시 듣기 기능이 유튜브에 설치되었습니다. 늘 새로워 짜릿해요. 자, 이 늘 새롭고 짜릿한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엑소페이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 다시 듣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듣기. 어떻게 이게 어떻게 88년생 네. 항상 너광이님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현타가 온다고. 어떻게 이 목소리가 88년생 저 아직도 가끔 20대이신지 30대이신지 헷갈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어차피 방송국 놈들은 다 나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30대여도 20대여라고 속이시는 그 한국에 미성 맛있다. 미성 맛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 목소리를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들어오셔도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제 목소리 맛있게 드셔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애원하는 맛도 맛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언어로 이야기하면 20대인지 30대인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요. 저 88년생입니다. G드래곤이랑 동갑이고요. 생일도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G드래곤 볼 때도 아저씨 같진 않으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나만의 색깔은 블랙. 똑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지한 이야기로 좀 떠들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진지한 이야기로 떠들 때,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열심히
달게 주무시는 웃음대방님을 잠깐 쳐다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잠 오는 라디오가 되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진지하면 다들 주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니까 좀 그렇지, 웃음대망님은 옆에서 다이렉트로 들으니까 더 쉽게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귀로 다이렉트로 들으면 잠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엑소페가 어느 날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바로 코 골면서 잘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그래서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못해요, 맨날. 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윤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였습니다. 제가 웃음대망님한테 딱 한 가지 약속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이진 않을게. 혹시라도 검은 봉다리에 음식물을 가지고 온다면 맛있게 먹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썰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좀 잠 오는 방송 했네요. 네. 여러분들은 만족하셨나요? 윤회. 나는 윤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엑소페에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오늘도 들어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에바네센스의 My Immortal. 커버는 유튜버 보이시 어벤어스 이분께서, 맞나?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상 영어는 약해. 보이스 에비뉴, 유튜버 보이스 에비뉴께서 커버한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듣다가 편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12시에 또 만나요.